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의식은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 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김정은 정권 갖기 핵무기라고 보면 됩니다. 1조, 10조 달러를 준다 해도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내부의 동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가장 잘 정확하게 아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죠. 바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입니다. 그런데 태영호 공사 탈북 이래 첫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제목부터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은밀한 핵심 부서를 상징하는 말이죠. 3층 서기실. 3층 서기실이라는 말을 하면서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이재명 차장. 자, 한마디로 3층 서기실을 콕 집어서 책 제목으로 단 걸 보면 김정은에 알려지지 않은 그 이면을 다 폭로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책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3층 서기실이라고 하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청와대 비서실 같은 거죠. 네. 김정일, 김정은을 보좌하는 그런 비서실이 3층 서기실이고요. 결국은 권력의 민낯을 그대로 담았다. 이렇게 이제 책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김정은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전력난, 인력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자라 양식 공장에 갔더니 네. 자라 새끼가 모두 다 죽었습니다. 네. 김정은이 방문했는데 그래서 왜 죽었냐고 그랬더니 전력이 부족하고 사료가 없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작업반장을 처형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처형이라고 그러면 사형시켰단 말씀입니다. 말씀이신가요? 총살을 시켰다. 이런 아하. 내용이 그 책들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책 내용 중에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일단 눈에 가장 먼저 띈 부분이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 보여줬던 김정은 위원장의 웃음기 많고 부드러운 이미지. 글쎄요. 태영호 전 공사가 이야기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대단히 급하고 즉흥적이며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보는 모습과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 태영호 공사가 기억하는 김정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시간이 지났으니까 조금 바뀌지도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가 노예로 부르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하고 네. 그 바깥 사람들하고는 대한 태도가 다른 것이죠. 아하. 자기 노예 북한 사람들한테는 마음대로 하고 거칠고 즉흥적으로 수용도 하고 하지만 자기 부하가 아닌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우리 정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이렇게 연출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 때 보여줬던 그 모습이 저는 바로 대단히 급하고 즉흥적이고 거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로 북으로 한번 같이 넘어갔다 오시죠. 즉흥적인 제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방금 이제 김정은 실장께서 태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대단히 급하고 즉흥적이고 거친 사람들이 기분 좋을 때 또는 자기가 그런 거친 행동을 할 수가 없을 때는 그렇게 잘 웃고 잘 합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저도 조금 거칠고 즉흥적이고 급한 성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수 대표님 본인 얘기를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저 지금 잘 웃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잘 웃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제법 잘 화를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보여준 모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정은 대단히 급하고 즉흥적이고 거칠다라고 태영호 전 공사가 자서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김정은 위원장이 분노하는 모습, 북한의 조선중앙TV에 그대로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뭔가 시차를 나갔다가 마음에 들지 않자 경로에 가까운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저게 지금 자라 공장이죠. 아까 이재명 차장이 얘기했던 자라 공장에 전기와 사료가 없어서 자라가 죽는 바람에 저 작업장을 처형했던, 총살시켰던 바로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네, 바로 저 앞에 섰고 있는 지배인이 바로 김정은이 바로 떠나면서 처형 지시해서 바로 처형당했습니다. 저 지금 맞은편에 서 있는 지배인 지금 말씀하시죠? 바로 마주보고 있는 아하. 지배인이 바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장면들 조선중앙TV에 그대로 노출됐던 저 다혈질, 급한 성격 이런 것들이 원래 본성이라는 거죠. 옛 어르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웬만해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 맞는 건가요? 뭔가 하여튼 김정은은 뭔가 조급증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빨리 하여튼 변화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보여지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북한을 아무리 발전시키고 싶어도 전력과 식량이 없으면 아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 네. 같은 그 자라공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고기 공장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제로 고기를 해서 단백질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기가 끊깁니다. 네. 끊기면 이 저 자라들이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2000년도에 북한 갔을 때도 보면 고려 호텔의 전기가 수시로 끊깁니다. 어허. 그럼 엘리베이터 가다가 그냥 서버려요. 네. 근데 그런 게 그냥 우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인데 문제는 전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심포에 있는 경수로도 지금 공사가 중단됐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폼페이오 이야기했듯이 제발 전기를 좀 달라. 네. 그다음에 이제 식량 문제를 해결하라. 즉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 바로 그런 지점을 이제 폼페이오가 정확히 찌르고 있는 것이죠. 네. 태영호 전 공사가 오늘 이 발표회를 가졌던 이 자서전에 공개한 내용이 성격이 급하고 거친 김정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한국에 도착했던 태영호 전 공사, 김정은의 성격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죠. 지금은 김정은에 올라가서 공식 군복을 착용하고 총을 여기다 차고 신분증을 후일하고 들여보내는데 사람들이 들어가는 로정에 기관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김정은 만세를 외치려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 기관 총구를 겨누고 그 기관 총구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통과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만일 여러분이 이 기관 총구 앞을 자기 가슴이 통과해서 지나간다고 가정해 보시오. 이것이 바로 공포 선행 정치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포 심리를 먼저 자극해서 절대 들고 일어나가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김정은과 김정일이 다른 공포 통치 방식입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요, 그런가 하면 역사적인 비핵화 단판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절대 믿지 말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실현하고 난 뒤에는 분명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에도 북한은 핵 개발을 중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집권한 후 2013년 3월 김정은은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당 정책으로 공식 채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경제라는 것은 세계와 주민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경제라는 말을 연 것이고 사실상 핵 최우선 정책이라고 보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갖기 핵무기라고 보면 됩니다. 김정은이 있는 한 절대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1조, 10조 달러를 준다 해도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들으신 발언은 2년 전 한국에 처음 왔던 태영호 전 공사의 이야기였고요. 이 주장 내용은 오늘 발간한 이 자서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은 그 내용 그대로 담겼는데요. 자, 태정 공사의 발언. 자,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의 한반도 그리고 북미회담,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김정은의 모습과는 흐름이 좀 상반되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보면은 북한이 미국하고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하고 또 4차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물질이라는 것이 핵탄두 하나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라는 것이 오렌지 크기만 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북한이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하겠다는 선의의 의지가 없으면은 네. 얼마든지 핵탄두를 숨길 수가 있는 것이고 설령 또 모든 핵탄두를 미국에 다 줬다 하더라도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한다면은 몇 개월 내에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태영호 공사에게는 결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태정 공사가 우려한 것처럼 그런 경계심,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검증을 받더라도 정말로 체제에 위협될 정도의 검증을 다 수용하겠느냐 이런 경계심은 앞으로 계속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협상을 해나가는 건 틀림없이 그런 이제 자세를 갖춰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태영 공사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김정은이 권력 기반이 추락했기 때문에 그 권력 기반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공포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정권을 계속 10년, 20년 끌고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계산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결국 그래서 이제 핵 문제를 해결한 게 이제 검증의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 검증 문제를 강조하고 있고 PVID냐 뭐 CVID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 사례를 보면 이제 넌 루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네. 그게 뭐냐면 실제로 핵을 개발한 사람들, 즉 핵심 인력들을 이 사람들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겁니다. 다른 네. 나라로. 다른 일을 하라고. 그렇죠. 다른 것으로 하기 위해서 또 네. 다른 나라로 취업을 알선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핵물질이라는 게 가장 적지 않습니까? 핵무기라는 게. 얼른 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즉,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본 자체를 이제 없애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제 미국 측에서 협상을 해 나갈 때 실제로 북한 측에도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핵 개발 인력까지도 다른 곳으로 어떤 취업을 시켜서 네. 완전히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붕괴시키는 그런 방법이죠. 네. 김정은 위원장을 잘 알기로 유명한 태영호전 공사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속지 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책까지 낸 마당에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을 자주 만났던 미국의 안보 라인들은 평가가 또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미국에 보여줬던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대화, 협상을 위한 유화책으로 보여진 꾸며진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이 정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정말로 비핵화하는 의지가, 확실한 의지가 없다 그러면 숨길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폼페이오 국무장관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멋있고 뭐 대담하고 정말로 멋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겠죠.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그렇게 김정은에게 호락호락하게 과연 넘어가고 내둘까? 그건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이제 협상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당사자를 최대한 존중해 준다는 그런 전략 차원에서는 뭐 김정은의 어떤 능력이나 스마트하다 또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렇게 간단한 사회지 않지 않습니까? 즉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팀들 자체가 끊임없이 그걸 검증하고 또 내부에서 볼 수 있는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협상 과정이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속돼야 된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이런 태영공사의 주장도 상당히 저는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태영호 전 공사는요, 오늘 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밝혔네요.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평양을 떠나서 판문점에 내려왔습니다. 결국 판문점에서 남측 지역에 넘어왔어요. 제 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결국은 백기를 들고 찾아온 것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우리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는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게 한 것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국력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물론 북에 있다가 환멸을 느껴서 온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북한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좀 짠 것 같습니다. 짤 수밖에 없고, 네. 지금 이제 핵심은 사실은 뭐 우리 모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이 어떻게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불안한 것이, 미국이 2020년이라고, 못을 받고 있다는 거. 2020년, 리비아가 핵시설, 핵 실험도 하지도 않았는데, 2년 반이 걸렸음에도 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단계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불과 2년 만에 해결을 한다. 왜냐하면 자기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11월 달 중간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어쩌면 북한 편일 수 있다. 현 중앙TV에 그대로 노출됐던 저 다혈질, 급한 성격 이런 것들이 원래 본성이라는 거죠. 옛 어르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웬만해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 맞는 건가요? 뭔가 하여튼 김정은은 뭔가 조급증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빨리 하여튼 변화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보여지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북한을 아무리 발전시키고 싶어도 전력과 식량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 네. 같은 그 자라 공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고기 공장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제로 고기를 해서 단백질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기가 끊깁니다. 네. 끊기면 이 저 자라들이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2000년도에 북한 갔을 때도 보면 고려 호텔의 전기가 수시로 끊깁니다. 어허. 그럼 엘리베이터 가다가 그냥 서버려요. 네. 근데 그런 게 그냥 우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인데 문제는 전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심포에 있는 경수로도 지금 공사가 중단됐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폼페이오 이야기했듯이 제발 전기를 좀 달라. 네. 그다음에 이제 식량 문제를 해결다. 즉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일 수 있도록 해달라. 바로 그런 지점을 이제 폼페이오가 정확히 찌르고 있는 것이죠. 네. 태영호 전 공사가 오늘 이 발표회를 가졌던 이 자서전에 공개한 내용이 성격이 급하고 거친 김정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한국에 도착했던 태영호 전 공사, 김정은의 성격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죠. 지금은 김정은에 올라가서 공식 군복을 착용하고 총을 여기다 차고 신분증을 후일하고 들여보내는데 사람들이 들어가는 노정에 기관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김정은 만세를 외치려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 기관 총구를 겨누고 그 기관 총구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통과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만일 여러분이 이 기관 총구 앞을 자기 가슴이 통과해서 지나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공포 선행 정치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포 심리를 먼저 자극해서 절대 들고 일어나가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김정은과 김정일이 다른 공포 통치 방식입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요, 그런가 하면 역사적인 비핵화 단판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김정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시간이 지났으니까 조금 바뀌지도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가 노예로 부르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하고 네. 그 바깥 사람들하고는 대한 태도가 다른 것이죠. 아하. 자기 노예 북한 사람들한테는 마음대로 하고 거칠고 즉흥적으로 수용도 하고 하지만 자기 부하가 아닌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우리 정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이렇게 연출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김정은 그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 때 보여줬던 그 모습이 저는 바로 대단히 급하고 즉흥적이고 거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네, 있다. 왜냐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로 북으로 한번 같이 넘어갔다 오시죠. 즉흥적인 제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방금 이제 김정은 실장께서 태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대단히 급하고 즉흥적이고 거친 사람들이 기분 좋을 때 또는 자기가 그런 거친 행동을 할 수가 없을 때는 그렇게 잘 웃고 잘 합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저도 조금 거칠고 뭐 즉흥적이고 뭐 급한 성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수 대표님 본인 얘기를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저 지금 잘 웃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잘 웃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제법 잘 화를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보여준 모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정은 대단히 급하고 즉흥적이고 거칠다라고 태영호 전 공사가 자서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김정은 위원장이 분노하는 모습, 북한의 조선중앙TV에 그대로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뭔가 시차를 나갔다가 마음에 들지 않자 경로에 가까운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저게 지금 자라 공장이죠. 아까 이재명 차장이 얘기했던 자라 공장에 전기와 사료가 없어서 자라가 죽는 바람에 저 작업장을 처형했던, 총살시켰던 바로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네, 바로 저 앞에 섰고 있는 지배인이 바로 김정은이 바로 떠나면서 처형 지시해서 바로 처형당했습니다. 저 지금 맞은편에 서 있는 지배인 지금 말씀하시죠? 바로 마주보고 있는 아하. 지배인이 바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장면들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의식은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 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김정은 정권 갖기 핵무기라고 보면 됩니다. 1조, 10조 달러를 준다 해도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내부의 동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가장 잘 정확하게 아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죠. 바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입니다. 그런데 태영호 공사 탈북 이래 첫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제목부터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은밀한 핵심 부서를 상징하는 말이죠. 3층 서기실. 3층 서기실이라는 말을 하면서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이재명 차장. 예. 자, 한마디로
3층 서기실을 콕 집어서 책 제목으로 단 걸 보면 김정은의 알려지지 않은 그 이면을 다 폭로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책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3층 서기실이라고 하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청와대 비서실 같은 거죠. 네. 김정일, 김정은을 보좌하는 그런 비서실이 3층 서기실이고요. 결국은 권력의 민낯을 그대로 담았다. 이렇게 이제 책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김정은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전력난, 인력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자라 양식 공장에 갔더니 네. 자라 새끼가 모두 다 죽었습니다. 네. 김정은이 방문했는데 그래서 왜 죽었냐고 했더니 전력이 부족하고 사료가 없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작업반장을 처형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처형이라고 그러면 사형시켰단 말씀입니다. 말씀이신가요? 총살을 시켰다. 이런 아하. 내용이 그 책들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책 내용 중에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일단 눈에 가장 먼저 띈 부분이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 보여줬던 김정은 위원장의 웃음기 많고 부드러운 이미지. 글쎄요. 태영호 전 공사가 이야기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대단히 급하고 즉흥적이며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보는 모습과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 태영호 공사가 기획 위원장의 말을 절대 믿지 말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실현하고 난 뒤에는 분명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에도 북한은 핵 개발을 중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집권한 후 2013년 3월 김정은은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당 정책으로 공식 채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경제라는 것은 세계와 주민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경제라는 말을 연 것이고 사실상 핵 최우선 정책이라고 보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갖기 핵무기라고 보면 됩니다. 김정은이 있는 한 절대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1조, 10조 달러를 준다 해도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들으신 발언은 2년 전 한국에 처음 왔던 태영호 전 공사의 이야기였고요. 이 주장 내용은 오늘 발간한 이 자서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은 그 내용 그대로 담겼는데요. 자, 태정 공사의 발언. 자,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의 한반도 그리고 북미회담,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김정은의 모습과는 흐름이 좀 상반되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보면은, 북한이, 미국하고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하고 또 4차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물질이라는 것이, 핵탄두 하나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라는 것이 오렌지 크기만 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북한이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하겠다는 선의 의지가 없으면은 네. 얼마든지 핵탄두를 숨길 수가 있는 것이고 설령 또 모든 핵탄두를 미국에 다 줬다 하더라도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한다면은 몇 개월 내에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태영호 공사에게는 결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태정 공사가 우려한 것처럼 그런 경계했습니까? 비핵화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검증을 받더라도 정말로 체제에 위협될 정도의 검증을 다 수용하겠느냐. 이런 경계심은 앞으로 계속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협상을 해나가는 건 틀림없이 그런 이제 자세를 갖춰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태영호 공사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김정은이 권력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그 권력기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공포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정권을 계속 10년, 20년 끌고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계산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결국 그래서 이제 핵 문제를 해결한 게 이제 검증의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 검증 문제를 강조하고 있고 PVID냐 뭐 CVID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 사례를 보면 이제 넌 루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네. 그게 뭐냐면 실제로 핵을 개발한 사람들, 즉 핵심 인력들을 이 사람들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겁니다. 다른 네. 나라로. 다른 일을 하라고. 그렇죠. 다른 것으로 하기 위해서 또 네. 다른 나라로 취업을 알선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핵물질이라는 게 가장 적지 않습니까? 핵무기라는 게. 얼른 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즉, 핵 개발할 수 있는 기본 자체를 이제 없애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제 미국 측에서 협상을 해 나갈 때 실제로 북한 측에도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핵 개발 인력까지도
다른 곳으로 어떤 취업을 시켜서 네. 완전히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붕괴시키는 그런 방법이죠. 네. 김정은 위원장을 잘 알기로 유명한 태영호전 공사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속지 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책까지 낸 마당에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을 자주 만났던 미국의 안보 라인들은 평가가 또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미국에 보여줬던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대화, 협상을 위한 유화책으로 보여진 꾸며진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이 정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정말로 비핵화할 의지가, 확실한 의지가 없다 그러면 숨길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폼페이오 국무장관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멋있고 대담하고 정말로 멋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겠죠.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그렇게